푸틴의 군대는 칼리닝그라드에서 칼처럼 뻗어나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차례로 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리가에서 빌뉴스까지 뻗는 망치의 일격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리가의 뒷방에서 철의 평화가 녹아내리는 동안 이제 이 철은 빌뉴스에서 망치로 단련되어 푸틴의 50년에 걸친 발트 지역에 대한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벨라루스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초 유럽의 동부 전선에서 역사가 잉크가 아닌 부서진 금속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은 크렘린의 가장 어두운 악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단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경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를 취소하거나 외교각서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럽연합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비자 규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트 3국 지도자들을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향하는 철도 노선을 물리적으로 해체하고 선로를 땅에서 걷어내며 동쪽과의 모든 연결을 영원히 끊겠다는 결정을 공식 의제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급진적이며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지리적 절단 작전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금수 조치나 일시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으로 뻗을 러시아의 팔을 잘라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계입니다. 이 결정의 중대성과 깊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외교 무대의 막뒤 비공개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더 나아가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로의 마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국가 정책 토론입니다. 발트 지역 언론, 국제정보보고서, 현지 소식통의 확인대로 발트 3국 지도자들은 이를 졸립이 걸린 방어적 반응으로 보고 최고위급에서 이 단절 작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로 동기화입니다. 알라르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이 거대한 작전의 성공이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카리스의 구상에 따르면 선로를 철거하려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 모두가 동시에 같은 순간에 같은 결의로 실행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방어선은 사슬과 같아서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토니아가 철도를 제거하지만 라트비아가 망설이거나 리투아니아가 경제적 우려로 물러선다면 러시아의 물류기계는 그 틈을 통해 계속 침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더 심층적인 기술 분석을 위해 이 문제를 장관, 국방 전문가, 나토 참모진에게 회부했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이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류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군사작전의 정밀함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결정의 파괴적인 파급효과, 특히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에 대한 질식시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거대한 이체라면 칼리닝그라드는 유럽의 심장부로 뻗은 주먹입니다. 하지만 선로가 제거되면 그 주먹은 손목이 잘리고 혈류가 멈출 생명 없는 살덩이가 될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단절된 전략적 월경지로 약 100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하며 더 중요하게는 러시아 발트 함대의 주요 기지입니다. 지금까지 칼리닝그라드가 숨쉬고 음식을 구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리투아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그 얇은 철도 노선에 의존해 왔습니다. 밀가루, 설탕, 고기, 연료, 의약품, 시멘트, 강철, 그리고 가장 무섭게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탱크 엔진, 탄약과 같은 필수 보급품들이 모두 벨라루스를 떠나 리투아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이 철도를 통해 칼리닝그라드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리투아니아가 일부 물품의 통과에만 제한을 가했을 때 모스크바에서는 공황 상태가 발생했고 크렘린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제 리투아니아는 단순히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경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에 가혹하고 완고한 규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에 보급하기 위해 해상 경로와 나토 영공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중 회랑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를 기다리는 치명적인 세부 사항들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철도로 밀이나 석탄 1톤을 운송하는 비용과 배로 운송하는 비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페리는 비싸고 느리며 수용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모든 빵 한 덩이, 휘발유 1리터, 건설 자재 한 조각을 러시아 국고의 3레배의 비용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끝없는 경제적 블랙홀입니다. 발트해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얼음과 거센 폭풍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페리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차는 눈과 비 속에서도 운행하지만 배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구에 갇힙니다. 이는 칼리닝그라드 주민들이 한겨울에 연료와 식량이 끊겨 진열대가 텅 비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이자 푸틴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칼리닝그라드가 요새에서 방어 불가능한 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도가 없으면 러시아가 장갑부대, 탱크 또는 중화기로 이 지역을 신속하게 증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유명한 수발키 회랑 위협조차도 철도가 없으면 물류 악몽으로 변합니다. 보급선이 끊기고 탄약이 고갈된 채 네이토 한가운데에 있는 주둔군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일의 군사사는 보급이 끊긴 주둔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거듭 보여줬습니다. 항복이냐 전멸이냐. 하지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희생자, 아마도 가장 큰 패자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는 지리적으로 내륙국, 즉 해안선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해안선이 없다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웃 국가의 철도와 항구가 필요합니다. 벨라루스 경제의 생명선은 분명합니다. 바로 포타샬륨 비료와 석유 제품입니다. 수년간 벨라루스 일부는 클라이페다, 리가, 벤치필스와 같은 발트의 항구를 통해 세계로 흘러나가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제재로 인해 이 흐름은 이미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로 철거는 관에 박는 마지막 못입니다. 선로의 물리적 제거는 벨라루스를 사실상의 야외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 관문이 봉쇄된 민스크는 이제 숨쉴 여지를 위해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오직 러시아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수출하려면 오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같은 러시아 항구까지 북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항구들은 이미 러시아산 물자로 가득 차 수용 능력이 부족하고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불어나 벨라루스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황은 사실상 벨라루스의 주권 주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물류 독립을 잃은 나라는 정치적 독립도 잃게 됩니다. 발트 철도가 해체되면서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의 보조금과 호의에 100% 의존하는 마비된 환자가 됩니다. 루카셴코에게 이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실존적 파산입니다. 그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번영을 위한 물류 기반 시설이 이웃 국가들에 의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는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서부에 고립되고 빈곤한 한 주의 지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셴코는 이 감옥의 간수 역할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 전쟁의 충격파는 민스크나 모스크바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진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6,000km 떨어진 베이징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 패권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는 현대 세계의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르며 안전한 구간 중 하나는 북부 해랑이었습니다. 중국 상품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거쳐 벨라루스와 발트 3국을 통해 기차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고객인 유럽 시장에 도달했습니다. 발트 3국이 선로를 걷어낸 것은 중국에게 막다른 길을 의미합니다. 철의 실크로드는 더 이상 유럽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을 러시아의 눈 덮인 고립된 땅에서 끝나며 상업적 가치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변합니다. 발트 3국의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경로에 대한 중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룻밤 사이에 매몰 비용으로 전락시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9,289km 길이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의 중추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이 노선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유라시아의 다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강철 동맥을 러시아의 막대한 지정학적 힘과 수십억 달러의 통과 수입을 제공했습니다. 푸틴은 중국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영토를 통해 유럽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건을 팔 수 있다. 해상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리의 출구를 파괴해버리면 그 다리는 쓸모없는 고가교가 됩니다. 발트해와의 연결이 끊기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전략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로가 제거되면 화물을 내리고 배에 싣고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물류 마찰은 비용과 시간을 배가시켜 러시아 경로를 상업적으로 사장시킵니다. 서유성으로 제재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 물리적인 해체가 현장에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의 무한한 우정에 대한 신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감정적이 아니라 실용적입니다. 현 중국 정부에게는 무력이 계속 흘러야 합니다. 만약 러시아 경로, 즉 북부 회랑이 물리적으로 닫히면 중국은 대안으로 전환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중부 회랑, 즉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터키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무역에 없어서는 안 될 경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습니다. 푸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전략적 카드 중 하나인 유럽으로 가는 안전한 통로라는 이 점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 체스에서 가장 무자비한 수입니다. 즉, 러시아를 자국의 지리에 가두고 서쪽이 없는 동쪽 국가, 거대하지만 고립된 땅덩어리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중국 상품은 더 이상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지 않고 러시아를 오해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기차가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기차가 오지 않는 버려진 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푸틴의 동방 전환 전략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은 서방에 닿을 수 없는 러시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서로까지 없애야 해? 기차를 멈추고 국경문을 잠그면 정말 충분하지 않아? 아니, 아직 충분치 않아. 왜냐하면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 물리적인 점령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적 비대칭성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요소인 궤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제국을 건설할 때 의도적으로 유럽과 다른 1520mm 궤관으로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1435mm의 표준 궤관을 사용합니다. 발트 3국은 1991년에 독립했지만 그들의 인프라는 이 러시아 궤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사실 치명적인 안보 취약점입니다. 미군과 달리 러시아의 군사 전략은 도로 또는 항공 수송이 아니라 90%를 철도에 의존합니다. 러시아군은 연료, 탄약, 전차, 곡사포를 트럭이 아닌 장갑열차로 전선까지 수송합니다. 발트 3국의 철도 노선이 여전히 1520mm라는 사실은 가능한 침고 시나리오에서 러시아 장갑열차가 국경에서 멈추거나 바퀴를 교체할 필요 없이 달린 리가, 일루스의 중심부로 직접 군인과 탱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로가 그곳에 남아있는 한 침략의 위험은 매주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이 발트 방어선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나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기동 전략입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동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선로를 제거한다는 것을 러시아군의 가장 큰 장점, 즉 신속한 배치 능력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 전차 여당을 도로로 수송하는 것은 물류대란입니다. 연료 유조차는 부족하고 타이어는 터지며 수송대는 무인기의 표적이 되지만 기차 수송은 다릅니다. 빠르고 싸고 은밀하고 대규모 운영 가능. 선로를 해체함으로써 발트 3국은 러시아를 21세기의 빠른 속도의 전쟁에서 20세기의 번거롭고 취약한 도로전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교통부 장관 아커가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아시아발 통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시켜 발트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겠지만 이제 논점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국가 안보입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주권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의 리크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이 결정은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경제 및 군사적 영향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과 의도는 명확합니다. 발트 3국은 모스크바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레일 벨티커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표준, 즉 1435mm 궤관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병든 혈관은 잘려나가고 새롭고 건강한 유럽의 혈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과적 개입 동안 러시아의 전략적 기관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용감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로의 철거는 단순한 교통사업의 변경이나 국경 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그것을 러시아의 유럽 통합의 꿈이라는 관에 박힌 녹슬었지만 풀어지지 않는 마지막 못입니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유럽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단의 건너편에 선 유럽의 타자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감옥이고 벨라루스는 막다른 골목이며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유령 노선입니다. 푸틴의 전차를 위해 설계된 제국시대의 넓은 개간 선로는 이제 서방의 안보를 위해 뜯겨누겨 방패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기동은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러시아의 새로운 현실, 곧 부동, 고립, 쇠퇴입니다. 털의 장막이 다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널 수 없는 공백, 뜯겨나간 선로, 그리고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물류 없이 조용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서방을 러시아에 대한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인 지리적 변경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선로가 뜯겨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동영상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